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수정당, 국힘당으로서는 뼈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뼈를 바수고 피를 흘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이면은 2회차 재판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 절차들이 끝나면 부득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라고 하는 필연적 결과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전국은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도대체 여론조사도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의 많은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저마다 좋고 싫은 점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주자를 뽑으라 그러면 김문수하고 대구시장인 홍준표, 김문수 노동장관, 대구시장인 홍준표 정도가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지지율은 참 형편없습니다. 상대는 거의 확정적이죠. 네. 민주당의 이재명에 비기면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물론 이제 양자 대결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크게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 이렇게 됩니다. 보수에는 왜 사람이 없나? 제가 이 보수의 쭉 국회의원들을 봤습니다. 김재섭 도봉구 의원,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아직까지 어린, 말하자면 여드름 자국이 듬성듬성 있는, 아직까지는 총각 같은 분위기마저 풍기는 그런 젊은 37세, 8세 그렇습니다. 국힘당의 안방인 대구, 경북 이런 쪽에 빼고 서울 수도권에 40대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 없습니다. 국힘당은 사람이 왜 없나? 사람을 왜 키우지 않나? 당연합니다. 국힘당은 늘 외부에서 이미 출세를 했거나 이미 유명한 사람을 스카우트, 임대해와서 각계무시하러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고 당권 또는 국회의 권력은 자기들끼리 지역 맹주 몇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림을 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든 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려는 굉장히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판에는 한동훈과도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독특한 당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 깊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영웅주의적, 말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이런 계보를 잇는 스트롱맨, 영웅주의적 그런 지도자상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힘당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정당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무언가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 모셔와 가지고 간판으로 내세워 놓고 지역 맹주들이 권력은 잡고 움직이는 이상한 당입니다. 저는 국힘당을 늘 공천 떴다방, 대선 떴다방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실제로 87 체제 이후에, 제가 87 체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87 민주화 헌정 체제입니다. 87 체제 이후에 언제나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힘당은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이를 추인하는 그런 정당 구조와 정치 리더십이 굳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국힘당은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52시간 노동법, 무슨 경제민주화, 온갖 것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아젠다에
국힘당이 뒤따라가면서 동의의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형태. 국힘당은 왜 자유민주주의적 또는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한 국정의 비전을 못 가지고 있을까? 왜 달고 다른 늑다리들만 당을 지배할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주요 아까 얘기한 김문수, 홍준표 두 분 다 70대의 고령자들입니다. 아무리 고령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70대가 되면 노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노인입니다. 사람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노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밖에 누구 유명한 사람은 반기문을 불러오고 갑자기 이름 있던 윤석열을 불러오고 다 실패하는 거거든. 제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꺾어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소개를 하면 에이 그 사람 안 돼. 에이 걔 말이야 어린애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국힘당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우리가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에는 반대합니다만은 하도 사람 이름부터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스토리에는 반대합니다만은 만일에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고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이재명은 백전백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최고의 강적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죠.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여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인데다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의 수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역 차이도 큽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늙은 사람이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준석이 출마를 한다면 아마 슬로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민주, 국힘 다 퇴장해라. 이제는 민주당과 국힘당 모두가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의 개발연대 세대가 아닌 구식 세계관이 아닌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젊은 사람 세대로 바꾸자. 대한민국 장관들 전부 40대 장관으로 채우자. 그럼 60대, 70대는 뭐 하느냐? 그 장관 뒤에서 도와주고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가자.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꾸자. 젊은 세대가 끌고 가고 나이 많은 세대는 뒤에서 밀어주고 자문해주고 코치해주고 하는 역할로 바꾸자 아예. 지금처럼 젊은이를 들러리 세우고 박수부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캐나다, G7 국가인 캐나다도 40대 대통령이 했고 프랑스도 40대 대통령이 30대에 했고 다 30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북구 나라, 북구에 30대 아예 대통령이 돼요. 아예 우리는 젊은 대통령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정치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때까지 물고 뜯는 그런 기억이 없는 권력투쟁으로 정말 아픈 추억들만 쌓고 있는 늙은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 40대 대통령이 나오면 장관도 40대가 나온다. 완전히 한번 세상 분위기를 바꿔보자. 말이 되잖아요. 이제는 저출산에 저취업에 허덕이는 이런 늙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40대들이 일거에 앞으로 쫙 전진 배치되는 정말 신나는 젊은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노인들은 그들을 지원해 주자. 정말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할 수 없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준석을 내세우고 김재섭 같은 사람도 좋습니다. 도봉구에서 초선밖에 안 됩니다만은 김재섭 같은 친구들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겠죠. 당에서 또는 원로들이 정말 멋지게 도와주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섭 대통령, 무슨 이준석 대통령, 옆에 윤희숙 같은 노련한 경제를 좀 아는 또는 더 위로 가도 좋습니다. 자문력으로 딱딱 붙여서 멋지게 할 수 있겠죠. 코치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찌들어서
무슨 부패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혐의를 쓰고 있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한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성장이 정체되고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진다. 서서히 성장률이 떨어져서 이제 제로에 수렴되는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져서 힘이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걱정 잊어도 된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 제가 국힘당 국회의원들, 저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준석이라야 꼭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젊은 세대들로 한번 완전히 판을 바꾸는 시도를 해보자.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국힘당은 이때까지 대선 후보를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토론하고 여러 가지 공개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우리도 알죠. 그게 가짜요, 조작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까지 가세에 들어와서 표를 조작하는, 명태균이 같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조작하는, 그거 다 가짜였잖아요. 진짜를 해보죠. 진짜를 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돌면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전국을 돌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대회 같은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완전히 개방해서 국힘당 당원 몇 개월 조건 필요 없다. 국힘당이라는 간판 아래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출마해라. 그래서 한번 정말 난장의 경론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조금씩 그 친구 의외로 잘하던데 누구 말이야? 저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누구누구가 의외로 잘하더라. 전국에 지금 말 많은 유튜브들이 가서 중계하고 생중계. 그래? 이거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3라운드 토론회인데 누가 괜찮더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열기가 형성이 되죠. 뜨거워질 겁니다. 만일에 국힘당이 진짜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물론 나중에 전문 어떤 심사평가단이 있어서 어떤 밸브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걸러주는 어떤 종류의 밸브 기능을 해줄 수 있겠죠. 그거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당에서 잔뼈가 굵은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또는 평가를 하고 젊은이들이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국힘당이 그렇게 공개되고 투명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격렬한 긴 토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이가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당이 살아나게 되겠죠.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지역정당, 대구 경북당입니다. 지난 국힘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수가 높은 사람은 전부 위험지역으로 가라.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가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하태경 혼자 왔다가 바보 됐죠. 국힘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물론 국힘당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교육이 없습니다. 전혀 개방되어 있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합니다. 이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보쌈 싸듯이 밖에서 후보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조작합니다. 개방적이지 않죠. 밀실입니다. 개방적인 당, 교육이 있는 당, 치열한 토론대회 같은 민주적 정당이라야. 국힘당은 아무도 아직 민주적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힘당이 저 난리가 나도 초선 국회의원들 입 닫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들 누가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저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나중에 뭐 하느냐? 권력 노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권력 노름밖에. 지금 당을 보면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오히려 젊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많은 당은 국힘당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벌이라든가 젊은 어떤 연부역강한 힘이라든가 민주당이 오히려 국힘당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위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만일에 국힘당이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그야말로 모처럼 보수의 열기 가라앉으면서 그야말로 대구 경북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후에 내각제라도 된다면 이건 민주당의 20년, 30년 지배가 되는 거죠. 이준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윤석열이라는 분은 묘한 게 있습니다. 검찰 정보들이 흘러나오는지 어떻든 이재명도 그렇게 엮었습니다만 이준석도 그 이상한
검찰 조사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그런 늙고 힘없고 비열한 그런 국힘당의 당원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국힘당의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저 당이 무엇을 하자는 당인지도 없는 공천 떴다방이나 하고 대선 떴다방이나 하는 그런 정당의 지지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힘당에는 당론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런다. 물론 김문수, 홍준표 저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안쓰러운 느낌이 들죠. 뭔가 어두운 느낌들이 풀풀 풍기고 있어요. 특히나 대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홍준표 얼굴을 쳐다보고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걸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죠. 참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아버리자. 분위기 한번 일신해버리자. 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자.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깊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10년, 20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